우리 아이가 문제집 100점을 맞았어요. 네. 상중하 중에 하일 수도 있다는 거죠. 3, 4학년 때까지 제대로 안 되면 거의 5, 6학년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다 수포자가 되는 거죠. 학업을 포기하거나. 선생님 네.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빛가운초 수석교사로 있는 이환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을 제가 뵌 게는 그거죠. 기사가 네. 나왔습니다. 6월 8일이었어요, 그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네, 1학년부터 4학년 학부모님 대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때 2시간 동안 어떤 얘기로 좀 주로 하신 거예요? 네, 기초학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기초학력은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근데 기초학력이 옛날에는 그 읽고 쓰는 거, 예. 그냥 덧셈 뺄셈 하는 정도를 뜻했거든요. 아 옛날에는 예, 근데 지금 이제 OECD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봐도 기초학력은 단순 읽고 쓰고 세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학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자기만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능력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덧셈 뺄셈이었다면 지금은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이에요.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계산 과정을 설명할 줄 알고 예, 이게 예.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또는 혹시 필요해서 그 사교육을 한다면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학원은 학교랑 교육 목적이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학원도 사실은 이런 교육에 대한 방향성, 방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는 우리가 옛날에 왔던 기능 숙달 중심에 기능 숙달. 기계적인 뭐 알고리즘 적용, 빠르고 능숙하게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학교 교육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선행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게 뒤집어지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학교보다 먼저 진도를 나가거나 심지어 몇 년, 한 학기 정도 빨리 가르쳐 버리면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성취 기준도 보면 그거를 기계적으로 푸는 걸 하루 보거든요. 가장 밑단계. 예, 그런데 학부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못 아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문제집 100점을 맞았어요. 네. 우와, 잘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중하 중에 하일 수도 있다는 거죠.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예. 이거는 우리 때는 통했는데 맞습니다. 학력고사 세대는 그쵸? 근데 아직 교육은 많이 정체돼 있죠. 교육 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예. 정권에 따라. 예, 그리고 뭐 어떻게 가르치자고까지는 나와 있어도 네. 교과서나 또는 선생님들이 예전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선생님들이 많이 머물러 있죠. 뭐 코로나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이들 학력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제 원격으로 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학력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그게 뭐 짧은 기간이 아니라 몇 년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또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다 넘어서서 네. 새로운 학년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그래요? 느끼고 있는 정도로 이번 연수는 보니까는 주로 3, 4학년 학생들이 더 잘한 프로젝트 집중 지원 이거더라고요. 3, 4학년들. 네네네. 근데 1, 2학년 학부모들은 그냥 옵션으로 넣은 거예요? 그 문해력의 결정적 시기가 네. 보통 2학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학년. 예, 그래서 뭐 꼭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학습의 난도가 올라가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가정에서도 지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예.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문해력이라 하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만 뜻하진 않고요.
이제 그 읽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문맹하고는 다른 얘기들이라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지도도 함께 하셔야 된다. 읽고 쓰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요즘은 다 기초학력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해력. 네네. 문맹은 글자를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봐도 모르는 거. 네네. 뭐 대학교 가서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어. 요즘 아이들이 독서는 많이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과 그 책을 읽고 나서 그걸 이해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은 또 다른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군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책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부모님이 읽어주면서 거기에 맞는 감정 표현을 해주거나 아, 또는 거기에 따라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뭐 책을 많이 사주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하는데 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줄거리는 잘 이해를 해요. 네. 예, 하지만은 그 등장인물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없으면 결국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아이들한테 여러 장르의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그걸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우리 흔히 말하는 독해 시험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글을 읽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명이 갈등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예, 하는 이제 내용 파악하는 능력 예, 이제 그런 것까지 가야 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은 끊임없이 저희가 1학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잘 하나요, 애들이? 대부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제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하죠. 3, 4학년 때까지 제대로 안 되면 3, 4학년까지. 예, 예. 이제 5, 6학년 되면 이걸 추상적이고 논리적 사고까지 가야 되거든요. 논리적, 주상적까지.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밑에까지 충실히 돼 있지 않으면 거의 5, 6학년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결국은 기초학력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읽어도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또는 어떤 내용인지 요약하거나 이제 그렇게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이 학습을 하고도 이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지를 풀면 다 걸려되는 거죠. 그쪽에. 그럼 기초 학력이 안 된 애들이 초등에서 안 되고 중학교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 다 수포자가 되는 거죠.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아, 예,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덧셈 뺄셈 다 알거든요. 예. 글 읽을 줄도 알아요.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 기초학력으로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벌써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예. 그게 3, 4학년 때고.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더 잘함, 그죠? 네. THE 더 잘함 프로젝트 집중 지원 학년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맞췄네요. 예, 코로나도 있고, 네. 또 이제 이쪽에서 잘 해야 5, 6학년에 가장 기본적인 학습이 되는 거라서. 요 시기를 3년이라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요 중요한 초등학교 1, 2년을 그냥 1, 2, 3학년을 그냥 그렇죠. 비대면으로 이제 했던 애들이라. 예. 특히 이제 4학년 학생들은 3년 동안 코로나였던 학생들. 연령별 형성 과정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EIS인데, EIS는 뭐냐면 구체물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호화한 거 또는 형식화한 거를 가지고 아이가 다 연결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설명할 줄 예, 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며 예. 또 안 되는 상태에서 또 학년을 또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며. 저희가 보기에는 국어는 사실은 이제 네. 편차가 심하지 않는데 아, 네. 수학은 대부분이 못하고 올라간다고 보여지죠. 대부분요? 대부분이. 몇 프로요? 퍼센트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수학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못한다. 그럼 뭐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친구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또는 제대로 가르치면 다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잘못 알고 있어도 다시 이제 보충 지도나 재지도를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의 문제?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행을 할 때 학원에서 미리 그렇게 배우면 아이들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팔짱 끼고 안 듣거든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거 아는데. 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답을 아니까. 그러니까 팔짱 끼고 아예 안 들어버려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리고 이제 아이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는데 와우. 저 방법 뭔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이제 알고리즘을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조작 활동하거나 이거를 설명하거나 하는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해요. 자기는 그걸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듣는 얘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어떻게 말하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볼 때 오랫동안 가면은 네네. 이게 성인으로 연결되고 하면 되게 안 좋은데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죠.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경청하거나 그렇죠.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협업하거나 하는 과정도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친구들은 교과서를 펼치자마자 그냥 계산해요. 답만 써요. 그럼 모든 활동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죠. 야, 그래 되면 우뇌가 발달 안 하고 좌뇌만 발달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되게 안 좋은 건데. 네.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많죠.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네. 뭐 어떤 거죠? 넓이를 배웠냐 그러면 배웠대요. 배웠으면 뭐 손들어보라면 30명 중에 27명이 다 배웠대요. 네. 그래 그러면 다 배웠으니까 놀자. 단 선생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 제대로 배웠는지. 네. 그래서 니은자를 주고요. 네.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얘를 넓이를 구하는 방법 4가지를 구해봐라. 4가지. 그러면서 확실히 너희들 믿고 이 단원 할 때마다 놀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직사각형밖에 몰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얘를 잘라요. 직사각형 1번과 2번의 넓이를 구해요.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지. 예. 그 다음은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돼. 예. 그 다음에 드디어 아이들이 잘라서 옮기기 시작해요. 옮겨서 예, 직사각형 긴 만들어요. 걸 만들어. 3가지가 나왔잖아요. 되게 이제 의기양양한데 어쩔 수 없다. 공부하자. 그럼 자기들이 도전해보겠대, 하나를. 네 번째 거를 가만있어 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4번째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 목적은 생각하는 힘을 그렇죠. 기르기 위한 이게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그거 알려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봉지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네. 여기 안에 있는 똑같은 양을 넣어서 꺼냈더니만 400원이에요. 똑같은 양을 넣었더니 넣어서 넣고 꺼냈더니만 뺐더니 400원이 됐다. 그럼 그러면 나는 원래 얼마 있었을까? 원래 얼마 호주머니에 있었을까? 예, 그럼 이건 알아요. 200원. 예,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 모른대요.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걸 해줘요. 이건 어떻게 구해?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요? 2배로 늘려요. 또는 삼각형. 2배로 늘려서 나누기 해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나누기 2를 해요. 요만큼 반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넓이를 가르치는 것은 공식이 아니라 주어진 도형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를 배우는 건데 이게 2배로 늘리는 방법, 2배로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공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은 것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곱해서 직사각형 한 다음에 나누기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공식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풀면서 이걸 못 푼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모른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넓이를 배우는 목적이 뭐고 저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수학의 목적이거든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하고 만들고 조작하고 너 생각은 어때? 친구 생각은 어때? 하면서 아이들은 결국은 다 할 수 있죠. 문제지를 펼쳐서 계산은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넓이를 측정 단원이고 이게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반복하거나 모양을 분할하거나 이동해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들거나 배적 변형을 하거나 2배로 늘려서 하거나 하는 전략을 배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식이 목적이 되버렸어요. 그렇죠. 숫자 내가지고 이게 맞나 틀렸나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거 열심히 한 친구는 나 이거는 직사각형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2배 늘리면 나 안 배울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그 수업을 애들이 그러면 경청을 안 하는 거네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 알고 또는 저희가 이제 읽어줘요. 그러니까 수학 지도서에 보면 무엇을 배워야 한다가 명확해 있어요. 다른 도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다른 도형을 만든 게 아니라 공식이잖아요, 자기들은.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팔짱을 풀기 시작하죠. 건방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걸 예, 깨야 예. 되는 건데. 깨야 되죠. 그런 게 이제 10대 때 이제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20대, 30대 때 그죠? 학벌만 좋아지고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공식에서 답 잘 푸는 아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성까지 같이 길러질 수 있다는 거.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네네. 이 사람도 맞는 거고 이 사람도 맞는 건데. 네네. 얘는 근데 우리는 빨리 풀고 그죠? 시간 내에 풀고 맞춰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초학력의 범위가 빠르고 능숙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좀 진득하게 해가지고 생각도 하고 저 정승재라는 그 유명하신 되게 네네네네네. 좋아하는데 해설을 곧바로 받느냐 끝까지 안 받느냐 그래서 자기가 풀어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줬을 때 자기가 해결을 한대요. 그것도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생각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만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서울대학교 친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래서 학벌이랑 상관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는 거야. 걔네들 중에서 수학을 암기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이고 그 교수님 했던 얘기가 내가 아니라 암기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주일씩 고민해보고 기본적으로 풀릴 때까지 누가 이기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풀었을 때 그 쾌감을 느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학원을 갔을 때 프로젝트를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내가 느꼈다. 왜 얘네들은 똑같은 서울대 학생인데 다를까? 공감되시나요? 네네. 100%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해보고 싶어. 네네. 맞추면 더 좋지만은 생각하면서 머리가 이제 근육이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네네. 장시간 동안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또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또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느끼고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